노벨 문학상 받은 일본 분 중에 우에 겐자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대학교 시절 때 그 스승님한테 배운 게 있어요. 3년마다 하나만 팔아. 네가 그러면 엄청난 성장할 것이다. 뼈덕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뼈인 얼마 된 지뼈아대 오늘 완벽한 오버 71강 오늘 강연의 제목은 파생 독서를 하는 3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래 이제 만독 방법 중에 하나가 파생 독서라는 게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이제 그냥 만독 그 사이에 넣기에는 되게 좋은 독서법이어가지고 이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저희는 은연중에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파생 독서라는 그야말로 내가 책을 읽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독서가 이렇게 막 이제 가지를 치면서 막 나가는 거예요. 이런 건데, 그래서 이제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 책을 읽었어. 이 책이 너무 좋아. 특히 무엇보다 이 작가한테 꽂혔어. 어떻게 한다? 예, 이 작가의 책을 다 읽는 겁니다. 제가 김훈 선생님 책을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읽었죠. 그렇죠. 물론 이제 그 작가가 다작가거나 이게 뭐 데뷔작이 아니어야 되겠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노벨 문학상 받은 일본 분 중에 우에 겐자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 대학교 시절 때 그 스승님한테 배운 게 있어요. 어떻게 배웠냐면은 3년마다 작 하나만 팔아. 그러니까 작 한 명을 세워놓고 그 작가의 모든 작품을 봐라. 3년 동안 이렇게 한번 지내봐라. 네가 그러면 엄청난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배웠는데, 여러분께서도 한번 꽂히신 그 사람의 책을 쭉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근데 이렇게 의도적으로 되지만 좀 다독가 같은 경우는 좀 자연스럽게 되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처음 이렇게 한 작가를 쭉 읽은 케이스가 말콤 글래드웰. 예. 그 다음에 치비스 데니스. 그 다음에 안테프레즈 누구죠? 나심 탈레브. 등등. 이렇게 결국적으로 내가 꽂힌 사람을 이 사람이 다른 책 뭘 썼나? 왜냐면 일단 믿음이 가니까. 그럼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재밌는 게 있어요. 그렇게 읽다 보면은 이 사람이 발전하고 있구나. 아니면 이 사람이 글빨 많이 떨어졌구나. 아니면 이 사람이 생각이 이렇게 바뀌었구나. 그리고 이 사람은 반성할 줄 모르는구나. 이 사람은 반성도 할 줄 아네? 여러 가지 재밌는 소스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독서할 때 독서를 좀 한다면서 썰을 풀 때 한 작가를 딱 꿰고 있잖아요. 되게 있어 보입니다. 간지나죠. 되게 있어 보입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파생 독서는 한 작가를 그 작가가 쓴 책을 모두 읽어봐라. 라는 것들을 보시면 되고, 이제 두 번째 파생 독서는 원래 두 번째 파생 독서가 원래 가장 근본적인 파생 독서의 원래적인 의미에 가까운 거예요. 뭐냐면 그 책에 나온 책이나 그 책이 인용한 책 중에 좋은 책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에 일본 하시모토 선생님 얘기했죠. 하시모토 선생 파생 독서를 이렇게 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 은수저에 나오는 파생된 책이나 관련된 거면 다 책을 읽는 거예요. 연관된 거는. 그래서 여러분께서 책을 읽으시면 이 저자가 되게 중요하게 인용한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 책이 뭐냐면 내가 이 책이 좋은데 이 책이 좋고 이 저자가 좋아. 근데 이 저자가 되게 좋아하는 책이고 의미 있다 한 책이에요. 그게 뭐냐면 제가 느리게 읽기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느리게 읽기 아니라도 독서의 핵심인데 어떤 책을 읽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거의 추천해준 책이에요. 그러니까 책 안에 큐레이션이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책하고 관련이 좀 있잖아. 그래서 이 책에서 인용된, 언급한 그런 책들을 읽어보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되게 번역서 중에 싫은 그거 뭐냐면 참고서적이 안 나와 있는 거. 그러니까 그거 되게 쓰레기 출판 문화예요. 그게 진짜 짜증날 것 같아요. 되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책이 되게 좋은데 미쳐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뭘 참고했나 보고 싶은데 없어. 그게 아니라 그 우리나라 출판 수준이 되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되게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죠. 이게 몇몇 편집자분들이 컨텐츠 트랩에 빠져가지고 책이 두꺼워지니까
두꺼워지면 안 팔리겠거니. 그런 생각으로 다 날려버린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솔직히 독자 입장에서 짜증날 뿐만 아니라 아니 이 원저자는 무슨 죄야? 왜냐면은 그거 출처를 안 밝히기 때문에 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뭘 모르는 사람은 이게 뭐야 이 사람들은 무슨 뭐 자기 참고도 많이 해 참고도 없어? 참고하지 않는 책이 어디 있어요? 에세이 빼고는 없죠. 사실은. 그러니까. 소설이랑 에세이 빼고는 없죠. 그러니까 실제 저 같은 경우는 이 부분 원래 어디 나왔지? 알고 싶으면 근데 안 나와서 너무 짜증나 가지고 그때 뭐 책을 살 수도 없잖아요 원서를. 간혹 아마존 가면은 아마존에서 이렇게 그 랜덤으로 각주를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그럼 그 페이지 찾아가지고 확인할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랜덤이기 때문에 안 나온 적도 있어. 그래서 정말 그렇게 그 책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두 번째 파생 독서 방법은 이 책에서 언급한 혹은 책에서 인용한 그런 책들. 특히나 인용 그게 많은 것 같은 경우는 그 어떤 책은 자주 인용된 게 있어요. 빈도수가 높으면 되게 중요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책 위주로 하게 된다면 뭔가 어떤 느낌이냐면 책 한 권 읽었는데 좋은 나무 하나 딱 얻었는데 파생 독서하면 산을 그 자체로 딱 얻는 느낌이랄까. 좋은 비유네. 그래서 두 번째 파생 독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좀 더 이제 고급인데 이제 비슷한 주제를 찾아서 읽는 겁니다. 여기에 직접적으로 언급된 게 아니라 이 주제 자체를 약간 개독 비슷하게 하는 거죠. 개독 비슷하게. 이제 파생 독서이지만 개독의 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계보에 따라 있는 거. 그래서 이게 뭐 관련 마케팅 책이다. 그러면은 이 관련된 마케팅 관련 책을 쭉 많이 읽어보고 의사결정 책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생애에 관한 생각이랄지 아니면 그 자신에게 결정하라랄지 아니면 어떻게 올바르게 결정하는가 등등 의사결정에 관련된 것들 쭉 읽으면서 통합적으로 딱 보는 거. 그러니까 주제 자체를 파생어로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말 하나 되고 적어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스케일 읽고 나서 저는 도시에 관한 그렇지, 책을 내가 그 얘기하려고 두 개를 했어. 샀죠. 도시에서 또 도시의 뭐 승리하고 도시는 왜 불평등하는가. 도시 얘기 나오는 이게 이제 파생 독서라는 거예요. 거기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 분야에 도시가 되게 관심이 도시의 어떤 복잡계가 적용되는 것이 너무 재밌기 때문에 정말 웃긴 게 저랑 고 작가님 상의도 안 했는데 그 스케일 읽고 나 이런 책을 샀다고 그러니까 나도 샀다 그러는 거예요. 똑같이 도시의 승리랑 도시는 왜 불평등한가. 네, 맞아요. 찾아봤더니 똑같이 샀어요. 도시 관련해서 양서가 딱 두 권 있더라고요. 인정할 만한 책이. 이게 이제 파생 독서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독서가 재밌죠. 그리고 보시겠지만 이 모든 게 뭐예요? 이제 독학자가 되는 거예요. 독학자가. 그래서 이게 되면 뭡니까? 본인이 글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논문도 이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책도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파생 독서를 본인이 주도적으로 할 수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고수로 가는 아주 좋은 어떤 단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이제 뼈독자 여러분께서는 저희를 따라오시면서 더 간간히 파생 독서. 이제 우리가 큐플리케이션 하면서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출간한 책에 대해서는 파생 독서를 할 겁니다. 해서 어떤 책을 읽을 때 좀 풍성하게 이렇게 읽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제독을 할 때도 그러니까 이때 읽었는데 의도치 않게 또 읽어보니까 이게 두 개가 연관 있는 책이야. 그러면 그거 제독을 하면서 파생 독서를 해요, 저는요. 그냥 그러면서 이제 왜냐면 여러분 책 읽었다고 막 그거 핵심 내용만 기억하고 있는 경우가 많지 다 까먹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냥 그럴 수가 없어요. 책을 100% 다 이해할 수가 다 담고 있을 수는 없어요. 왜냐면 거기서 이제 그 엄밀히 말하면 이제 인덱스들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인덱스들을 갖고 해서 내가 이거 어디서 봤던 것 같은데 이제 찾아갈 수가 있으면 그것만 해도 읽는 양이 워낙 많으니까 훌륭한 거죠, 이제. 많이 훌륭한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파생 독서랑 제독을 같이 섞어서 자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용어를 알고 계시면 누가 이렇게 하면 파생 독서 하네? 멋있잖아. 그냥 얘기하는 거보다. 그렇죠. 간지나죠. 아무튼 오늘 또 파생 독서 여러분도 간지나는 파생 독서 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는 또 더 알찬 독서 얘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